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0월 3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가 주도하는 법사위가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이재명과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었죠. 박상용 검사는 이것이 불법적인 청문회였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그 자리에서 이화영을 불렀습니다. 지금 감옥에 9년 6개월형을 1심을 받고 감옥에서 2심을 재판을 받는 그 피고인을 법사위 청문회에 불러 세워서 그 전에 했던 허위 주장들, 검사가 술판을 벌여서 자기를 해요했다. 그래서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판을 만들어줬죠. 박상용 검사가 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를 했고, 이것이 지금 이화영은 1심에서 그 대북송금과 또 다른 사건들을 다 합해서, 뇌물 같은 것을 합해서 1심에서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이죠. 그리고 이재명의 공범, 이재명은 공범입니다. 그 공범 이재명은 이게 재판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이 돼서 공판 준비 기일이 두 번째 준비 기일이 8일 날 열리죠. 자, 이 상황에서 이화영을 불러서 이렇게 일종의 판을 벌인 것은 민주당이 사실은 이화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을 위한 거죠. 이재명 이제 1심 재판을 앞두고 검사도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검사들도 좀 압박을 하고 또 그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이 방어에 나서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자, 이재명은 사실 이 재판, 대북 송금 재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물론 당장 11월 달에 선고가 1심 선고가 되는 위정교사나 선거법도 있지만 이 재판을 대북 송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조선노동당에,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김성태를 시켜서 800만 달러를 보낸 것, 이 사건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대북송금 사건은 중형이 불가피하죠. 특가법상 뇌물이기 때문에 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그 법정 형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정 구속을 피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1심 결과가 나오면은, 대북송금 1심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 구속. 물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지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판사가 법정 구속을 선언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죠. 대장동 저승사자 이렇게 불렸고, 대장동 김만배에게 첫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고, 은수미, 이재명의 후임 성남시장 은수미를 정치자금법으로 바로 법정 구속을 했던 그 판사죠. 자,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을 내리면은 이 법정 구속을 시킬 거다. 자, 그런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어제 이화영을 불러서 그런 판을 벌였고, 또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었죠. 7월 1일 날 대북송금 사건, 지금 수원지법에서 하고 있는 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 신청을 했었죠. 이재명이. 왜 그러냐면은 명분은 수원지법이 너무 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건의 재판을 하고 있으니 같이 묶어달라. 이건데 실제로는 수원지법에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기가 두려운 거죠. 이화영에게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렸고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1년 8개월 동안 이화영이 재판을 끄는 바람에 1년 8개월 동안 1심을 신진우 부장판사가 해서 이 대북송금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그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우호적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하는 형사 33부 대장동 사건을 하고 있는 여기로 병합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다. 이게 반대 의견서를 냈고, 대법원도 즉각 병합 신청을 기각을 해버렸죠. 기각을 해서 대장동 재판 따로 열리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열었고,
8일 날 두 번째 열고 그다음부터는 이재명이 출석하는 정식 재판 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또 어제 압박을 하기 위해서, 검찰도 압박을 하고 법원도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화영을 법사위로 불러서 판을 벌였는데, 자, 또 하나 꼼수가 나왔습니다. 무슨 꼼수냐 하면은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신진호 부장판사에게서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무서운 신진호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하나 부렸습니다. 일단 현행법에 나와 있는 어떤 재판을 병합을 해달라는 거는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떤 꼼수가 나왔느냐. 법을 바꾸겠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겠다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화영 유죄를 내린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이거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한 기사, 양은경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화영 유죄 재판부 회피. 자, 한번 재배당 요청을 해서 실패를 했죠. 대법원에서 안 받아들였죠. 그런데 다시 재배당 요청을 하기 위해서 꼼수를 썼습니다. 뭐냐? 일단 다시 요청을 했네요.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이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양은경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은 이재명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S는 지난달 9월 30일, 자, 9월 30일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9월 30일 날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장이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공판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서 재배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기각됐는데, 그때는 요청서를 대법원에 냈죠. 이제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재배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을 했다. 자, 그런데 9월 30일 재배당 요청서를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낸 그날, 바로 그날 9월 30일 민주당이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안 내용이 뭐냐 하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이건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또 이건태, 대장동 변호사죠. 검사 출신. 이재명의 신복, 대장동 변호사 하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건태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은 공범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이화영은 공범이죠. 그런데 이화영 공범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의무적으로 배제한다. 자, 공범인 이화영에게 유죄를 선고를 했기 때문에 신준호 판사가 공범인 이재명의 재판에는 배제한다.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을 하는 그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현재 형사소송법은 배척 사유가 이런 겁니다. 법관 배척 사유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사건 당사자인 때 등 더불어 또 하나 있습니다. 전심, 그러니까는 2심 재판할 때 1심, 3심 재판하면 2심, 전심 재판에 관여한 때 판사가 1심에도 관여를 했고, 그래서 인사 발령이 나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서 2심에서 또 그 사건을 관여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전심 재판에 관여한 때를 제척 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것을 왜냐하면 1심 판사가 2심 재판을 하는 경우 자기가 내린 판단의 영향을 받아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런데 이건태 개정안은 뭐냐면은 공범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가 아니고 공범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이것도 전심 관여처럼 제척 사유로 하자던 거다. 자,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재명 재판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를 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진우를 배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또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 이건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고려를 하면은 공범인 이화영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해서 재배당을 이미 요청을 했다. 이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해놓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바로
이 신진호 부장판사를 피한다. 그래서 그 공범을 같이 그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법안을 발의한 그날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재배당을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이하영은 지난 6월에 불법 대북 송금 및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로 1심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추가 혐의로 이재명과 공범으로 지금 다시 또 기소가 된 상황이죠. 자, 그런데 공범을 한 공범에게 이미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다른 공범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하영에게 공범 그 종형을 유죄를 선고한 신진우는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법안을 또 다수당의 행포를 부리고자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정주의에도 반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도 적을 것이다. 입법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안 하는 게 없죠. 이건 이제 법조인의 시각에서 입법 가능성이 적을 거라고 하지만 민주당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 시도, 재배당 신청 등은 이화영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부에 대한 두려움, 너무 두려웠어. 김만배도 첫 유죄를 내리고 은순밀 법정 구속하고 이하영에게 9년 6개월 1심 선고하고 또 이하영 1년 8개월 재판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 북한 조선 노동당에 뇌물 갖다 준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 법 개정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한 차례 대법원에서 병합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해당 재판부에 이것을 재배당을 요청한 것은 이 법을 개정을 해서 강제로 재배당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죠. 그래서 이재명이 결국은 법정 구속을 피하려고 법까지 지금 고치는 그런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